윤 씨,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지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력서에 어머니만 적혀 있네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대기업 대표와 신입사원 면접자.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우는 창밖으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58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와국제그룹의 회장실은 묵직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를 들여보내세요. 비서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입사원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0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에 중소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의 원칙주의와 냉철한 판단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원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현우의 삶은 회사와 함께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회사가 그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27살의 당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입니다. 마케팅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윤 씨. 지수가 의자에 앉는 동안 현우의 시선은 이력서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윤서영.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9년 전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영. 그의 첫사랑.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에 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해외 마케팅 경험이 인상적이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우의 눈은 지수의 얼굴 곳곳을 살폈습니다. 서영을 닮은 눈매 말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의 각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깜빡이는 눈. 마치 29년 전 젊은 서영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귀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귀에는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29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현우의 집안에서 완강하게 반대했던 그 시절. 특히 아버지는 서영의 집안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고 현우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의 말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열정 넘치는 표정에서 젊은 시절 서영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윤 씨,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지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력서에 어머니만 적혀 있네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말을 마친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우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세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머니 영향이 커요. 현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영도 책을 좋아했었죠.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지수의 나이 27살. 그리고 서영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시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윤지수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비서실장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면접 본 윤지수 씨의 가족관계를 좀 알아봐 주세요. 특히 어머니 윤서영 씨에 대해 자세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노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 현우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면. 현우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만이 전부였던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김정훈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서영과의 추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정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윤서영 씨는 29년 전 갑자기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29세였고요.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지수 씨를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정보는요? 없습니다. 호적에도 어떤 공식 문서에도 아버지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의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알아낸 사항인데요. 정훈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서영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번졌습니다. 윤지수 씨의 생일이 6월 12일입니다. 만으로 계산하면 내가 서영이와 헤어진 지 9개월 후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29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훈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윤지수 씨 말씀이시죠? 인사팀에서 합격 후보로 올렸습니다. 실력은 충분했다고 합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내 딸이라면 그녀를 합격시키는 것이 맞을까? 회사 내에서 특혜 의혹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훈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윤지수 씨는 어땠습니까? 정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수한 인재입니다. 영어, 불어 모두 능통하고 해외 마케팅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두각을 나타냈죠. 현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만약 지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에 은근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시키세요.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훈이 나간 후 현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서영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영은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분노, 상실감,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입니다. 지수 씨에게 합격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서영을 먼저 만나봐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더 중요하게는 지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먼저 서영을 만나봐야겠다고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영 씨의 현재 연락처와 근무지를 알려주세요. 몇 시간 후 현우의 책상 위에는 서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서영이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서영이가 놀랄 거야.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지수가 합격 소식을 들으러 회사에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지수가 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윤 씨. 지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예쁜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미소는 젊은 시절 서영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할 차례였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윤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지수의 표정이 살짝 긴장됐습니다. 네, 물론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나요?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주제를 피하셨어요. 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은 왜 지수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그를 원망했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는 순간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지수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회사 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지수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탁자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서영아, 너를 만나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서영이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영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반가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 진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현우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의 만남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영을 향한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지수라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현우의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서영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정해, 현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영의 모습은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58세. 현우와 같은 나이의 여인이 되어 있겠죠. 차를 몰고 서울 근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 내내 말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모든 생각이 흐트러졌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고 아늑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따뜻한 성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노인 한 분이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간직한 서영이 데스크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이제 짧아져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현우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영의 표정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두려움? 오랜만입니다, 서영 씨. 말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질문의 끝을 맺지 못하는 서영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현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사서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한 후 현우를 도서관 뒤편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벚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메리카노 부탁해요. 서영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요.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3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지수가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27살이더군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내 딸인가요? 말을 내뱉는 순간 현우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가고 우리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어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잘 알잖아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가 가장 컸죠. 그런 집안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며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알 권리가 있었어.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우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은 이미 미국에 가 있었고 당신 부모님은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하면 서영의 두려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가문의 체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로 떠났군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의 친구가 파리에 살고 있었어요. 출산 전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지수를 낳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때부터 혼자 지수를 키웠어요. 현우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서영이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서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 당신을 닮아서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요. 그 말에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7년. 그 시간 동안 놓친 딸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수에게 말할 건가요? 서영의 질문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을까? 그녀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알게 된다면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서영에게 현우는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이 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 딸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가끔 볼 수 있겠네요. 서영은 놀란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채용했어요? 네, 능력이 출중해요.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했어요. 서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서영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생각해봐요. 지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벚나무에 새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현우와 서영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서영과 헤어진 후 현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된 현우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 그 시간 동안 놓쳐버린 딸의 성장 과정,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정훈의 목소리에 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훈의 눈에는 현우의 상태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회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지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네, 회장님. 윤지수 씨에게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훈이 나간 후 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서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서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자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괜찮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그녀의 인생이 이 진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는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밝았고 현우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수 씨가 오후 3시에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후 3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딸.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윤 씨. 지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업무도 재미있어요. 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서영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우는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윤 씨, 이것 좀 봐요. 지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젊은 시절의 서영과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대학 교정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윤 씨의 어머니와 저는 오래전 알고 지냈어요. 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영과 현우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찍은 사진. 둘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회장님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수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와 윤 씨의 어머니는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집안 배경이 달랐거든요. 현우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윤 씨의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죠. 지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 너무 아팠던 기억이었나 봐요. 현우는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나는 내 아버지야라는 말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말에 지수의 고개가 번쩍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요? 정말요? 네, 윤 씨가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지수의 눈에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돌려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윤 씨에 대해서도요.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지수가 알아차린 걸까? 제가 왜 어머니의 옛 애인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분명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아주 많이. 대신 이런 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회사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세요.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현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지수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첩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수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였을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빈 사무실에 그의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닌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딸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지수가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회사 앞 작은 공원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케팅 부서 팀장 박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현우는 민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윤지수 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무슨 문제라도? 현우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수 씨의 성장을 특별히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려고요. 민준의 눈빛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수 씨는 입사 후 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마케팅 전략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을 지원해 주세요. 필요한 교육이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현우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지수의 활동에 관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발표일, 첫 해외 바이어 미팅 날짜, 그리고 작은 성공의 순간들. 현우는 멀리서 지수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조용한 시간, 그는 작은 카드를 꺼내 몇 마디 글을 적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강. 이 짧은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오래전 서영에게 선물하려 했던 것과 닮은 진주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카드를 읽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층 마케팅 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윤지수 사원이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 발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훈의 보고에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익명으로 또 하나의 작은 축하 카드와 꽃다발을 지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수의 성취가 있을 때마다 익명의 축하 메시지와 작은 선물이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이런 비밀펜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이 익명의 메시지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줄 알았던 그때 현우가 조용히 그녀의 책상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바로 그 익명의 사람이었다니. 왜 그녀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 다음 날 지수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은 딸의 심각한 목소리에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지수야?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현우가 보여준 사진들을 몰래 휴대폰으로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서영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서영과 현우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강현우 회장님이 보여주셨어요. 몇 달 전에요. 서영은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이건.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강현우 회장님이 제 아버지인가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너에게 말하지 못해서. 지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27년의 시간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버지는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현우 씨는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난 몇 달간의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와 선물들, 특별한 관심, 모두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출근하자 지수는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수는 잠시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의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여전히 회장과 신입사원이라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말 대신 작은 행동과 미소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성취마다 익명의 선물을 보내는 일을 계속했고, 지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애정, 드러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묵묵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몇 달 후 서영의 생일날 도서관에 익명의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을 잘 키워줘서. 마이너스 강.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직접적으로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 속에서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현우는 회사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비밀, 나의 딸, 나의 가족. 그의 속삭임이 가을 하늘로 흩어졌습니다.